상민이는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먹방을 찍어보게 됐어. 난 밥과 삼겹살에 볶음김치까지 이렇게 해봤네. 저 생김치도 좋지만 이렇게 구운 고기 하면 역시 볶음김치가 최고지. 거기다 오늘 한 개 소주 이번에는 순한 소잘라산을 먹어보게 됐어. 이 순한 소잘라산 진짜 오랜만에 마셔보네. 아이고, 이 볶음김치 때문에 그런지 지금 연기 때문인가? 그래서 좀 킥킥거릴 수밖에 없나 보네. 어디? 찾아볼까? 진짜 맛있다. 엄마도 참. 엄마가 못 해줬으면 내가 해먹으면 돼. 내가 이런 것도 못할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아우, 이 냄새. 이거 이 김치가 이게 양념이 타면서 킥킥거릴 수밖에 없는구나. 어디 마셔볼까? 진짜 맛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적이긴 해. 이 닭갈비 볶았을 때랑 좀, 이 닭갈비도 볶으면 킥킥거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이 볶음김치 역시도 킥킥거릴 수밖에 없는 건 똑같구나. 난 아까 명곤이 기사님께 이렇게 밴드까지 선물 받아왔어. 그리고 난 그동안 최초로 이렇게 버스 여행하면서 최초로 기사님 돈 받아서 충전해본 거는 생전 처음이지. 그것도 명곤이 기사님께. 그러니까 제주버스 터미널하고 저 서해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서해판수 정류장 이게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는 거지. 명곤이 기사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 여쭤보니까 1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네. 마셔볼까? 진짜 깨끗하네.
난 그동안 이거 뭐지? 저 물수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여기 혀 안쪽에 이게 아파본 건 생전 처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약도 잘 먹고 그다음에 가글도 잘 해서 이 염증이 다 나은 거래. 뭐 닭갈비나 뭐 이렇게 볶음김치 하면 이렇게 기침이 좀 오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구나.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저 두 김치통 중에서 어떤 게 볶음김치 해도 되는 그 김치냐고 물어보니까 저 위에 투명한 통이 그 위쪽에 투명한 통이라고 엄마가 밝혀줬네. 어? 신란조 가족 한우 첫 반응? 무슨 말이지 이게?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네. 마셔볼까? 진짜 이거 봐. 먹어도 킥킥거리지 않네. 이거 봐. 먹방 찍으면서 킥킥거렸던 이유는 바로 저거. 그동안 저 양념 때문에 킥킥거렸었던 거야. 닭갈비도 그렇고 볶음김치도 그렇고 그 양념 그 고추장 불고기도 약간 그렇고. 자기가 이 양념 영양 때문에 킥킥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네.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한국 바둑의 미래가 밝은지 오늘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창호 국수와 대결하게 될 어린이 어떤 선수일까요? 일단 초등학교 1학년 중에 가장 강한 2명의 어린이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이창호 구단에게 3점 젖바둑으로 도전하는데요. 과연 한국 바둑의 미래가 맞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창호 구단과 김정현 어린이와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설 특집 2024 형세 판단 미래를 보다. 바둑의 전설 이창호 구단과 바둑 꿈나무 김정현 어린이의 3점 젖바둑 대국입니다. 바둑계에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 구단입니다. 세계 메이저 타이틀 17회에 빛나는 세계대회 최다 우승자 기록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선수죠. 이런 존경스러운 기사와 대국을 하게 된 우리 김정현 어린이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요. 2023 바둑 대상 시상식에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2명이 바둑 꿈나무상을 받았습니다.
김정현 어린이와 지금 유하준 어린이가 이창호 국수의 꽃다발을 받는 모습이고요. 네, 시상자로 참석한 이창호 구단과 기념 사진 촬영을 했죠. 김정현 어린이 2023년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초등 유단자부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출전한 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1학년 어린이인데 1, 4학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네, 어린이의 재능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 경기도 교육감기 바둑대회 초등 유단자부에서도 또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부천시장대 엘리트 초등학생 바둑대회 저학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년 연기됐던 운심의 결승을 비롯해 대면 대국으로 완벽 부활한 메이저 기전들. 2023년은 지난 팬데믹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국제 바둑계가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해였다. 새로이 출범한 메이저 기전 난가백은 14개 국제대회 우승자가 탄생했고 아시안게임 남녀 단체전과 농심 신라면대로 국가대항전의 짜릿한 묘미를 되살려낸 2023년. 그 격동하는 전장 속에서 한국 바둑은 환희와 좌절을 모두 맛보았고 미래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까지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달가온 2024년 청룡의 해. 다수의 메이저급 기전을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국제바둑대회가 열릴 예정인 올해. 대한민국 바둑기사들이 그 축제의 장 한가운데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지금의 활력을 이어 바둑의 미래를 밝히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설득지 2024 평생 판단 미래를 보다. MC 한혜원, 신임 국가대표 감독 홍민표, 바둑TV 해설위원 박정상, 경향신문 엄민용 선임기자가 2024년 오늘의 형세를 판단하고 미래의 바둑을 이야기한다. 안녕하세요. 설 특집 2024 형색 판단 미래를 보다 진행을 맡은 상민이입니다. 질풍 같았던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도래한 지 오늘로 40일째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 특별 대국으로 바둑의 전설과 미래의 만남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대국에 앞서서 지난해 바둑계의 변화와 대한민국 바둑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의 동향을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담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바둑TV 해설자로 맹활약하고 있죠. 박정상 구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 한국바둑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 홍민표 구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둑계에 정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오랜 기간 지켜봐 주신 분입니다. 경향신문 엄민용 선임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세 귀한 분들 분 정말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질풍 같았던 2023년이라는 3년이 말씀을 지나고. 드렸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엄 기자님, 지난해 세계 바둑계의 대회. 변화와 흐름을 한번 짚어주시죠. 뭐 가장 큰 변화를 하면 코로나19 영향일 텐데요. 네. 코로나19가 대유행이 종식되면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치렀던 대회들이 이제는 다 대면 대국으로 회복된 것이 가장 큰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원래 대면 대국의 그 포문은 랑커베가 국제대회에서는 처음 열었고요. 네. 그 이어서 저기 출란배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삼성화재배, 그다음에 LG배들이 줄줄이 대면 대국을 치렀습니다. 또 대면 대국이 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3년 동안 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농시배가 마침내 대회를 갖다 치러서 새로운 챔피언이 무려 7년 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신진성 구단이 세계 챔피언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미뤄졌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년 만에 재개되면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대면대회로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대회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2020년에 아마 열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농심 신라면배와 함께
농심 백산수배가 원래 열릴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회가 그 코로나 때문에 열리고 있었는데 지난해 네. 처음으로 다시 제1회 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한 해를 보면 좀 더 많은 국제 대회가 신설되거나 그동안 없었던 대회들이 부활하면서 우리 프로기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풍성하게 대면 대국이 많이 열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주요 대회를 중계를 정말 많이 하셨던 박정찬 구단은 방송 현장에서도 그 변화를 많이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것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가 센 선수들이 대면 대국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은 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대면 대국이 좀 더 멘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신진서 구단의 커리어 첫 세계대회 우승이 2020년 초거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신진서 구단의 전성기가 딱 돌입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비대면으로 치러졌을 때 세계대 우승을 많이 했던 신진서 구단이 대면 대국일 때는 어떤 강력함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또 관건이었는데 네. 대국으로 많이 세계대회가 치러졌던 2023년을 돌아보면 신진서 선수를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한 절반의 성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이 많은 대회들에서 대한민국 기사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고 또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도 정리해보죠. 2023년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 기자님께서도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면서 네. 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고 바둑TV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같은 집에서 네. 봤는데요. 네. 아마 우리 바둑 팬들께서는 당초 남녀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 금메달 싹쓸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광주 네.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3개를 땄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 중국이라는 어떤 무대가 우리 선수들한테는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네. 객지고요. 또 이번에 바둑 그 대국 일정을 보면 하루에 2판씩을 준다든지 네. 정말 그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일정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시 그 목진석 감독님과 옆에 계신 우리 홍민표 감독님,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래도 전 종목에서 다 메달을 땄다는 거 네. 아주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요. 이 자리 빌려서 우리 대표 선수들한테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전 종목 메달을 딴 것만으로도 엄청난 쾌거였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MBTI별 피로상성. 네가 필요한 이유. 출근해서 사람 만나, 퇴근해서 사람 만나, 심심한 사람. 역시 아시안 게임 하면 홍민표 구단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지요. 당시 지난해 국가대표 상대국 코치로서 항저우에 함께 다녀오셨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바둑 세계대회만을 갔었는데 네. 아시안게임 분위기는 색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축제 분위기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 선수들이나 이제 바둑 종목의 이제 기사들은 좀 긴장 상태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진지하게 계속 200고 준비했고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 뭐 물론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였겠지만 그 선수들은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무대였겠죠. 네. 그래서 평생 한번 경험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었고 특히 이제 개인전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남자 개인전이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일단 시작은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좀 의외의 이격을 맞으면서 네. 시아오 선수에게 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메달에 졌던 성적을 거뒀는데 상당히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 패배를 어떻게 보면은 대만 선수가 일단 이렇게 크게 강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또 나이가 또 어린 선수에게 진 것에 대한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 네. 여파가 이제 단체전까지 이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걱정하고 옆에서 많이 이제 멘탈을 좀 케어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요. 네. 신서 구단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단체전에도 중요성을 또 잘 알고 있었고 멘탈을 또 수습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단체전 선수들 합류해서 바로 이제 단체 이제 연구하면서 네. 바로 다음 시합을 준비했고 그런 모습이 또 주위 선수들도 이제 분명히 엄청 아플 텐데 네. 이렇게 노력해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돼가지고 네. 네. 네,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군요. 여자 단체전도 사실 내심 금메달을 많이 기대를 했었고요. 네. 최강의 선수들이 나가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이게 큰 무대다 보니까 그 한순간의 그 멘탈과 기세와 그런 호흡들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상대했던 중국 기사들이 그런 면에서 훌륭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쉽게 은메달에 이제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끼리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잘 또 싸웠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 대회였던 네요. 것 같네요. 네. 네, 비록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놓쳤지만 그보다 앞서 네. 바둑 올림픽이라고 네, 불리는 응시배 결승전에서 네, 신진서 구단이 네. 우승을 차지했죠. 9회 응시배가 결승만 남겨둔 채 한참을 미뤘었던 터라 바둑 팬들의 기다림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이 우승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네. 박정찬 네. 선생님? 네, 일단 뭐 응시배가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그 의미는 사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정도죠. 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응시배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우리 한국 바둑대회는 1회 대회 동년 구단의 우승이 그 바둑 병방국으로 취급받던 한국 바둑계를 좀 상당히 도약시킨 그런 의미 있는 우승이었고 또 뒤를 이어서 2회 대회 서봉수단, 3회 대회 이창현 구단, 4회 대회 이창호 구단까지 90년대 한국의 4천왕이 차례대로 우승을 하면서 응시배를 통해서 한국 바둑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명예를 지닌 대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응시배에서 아픔이 있었어요. 네. 네. 연속 중국의 우승컵을 특히 결승전에서 한국이 패하면서 빼앗겼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대회였는데 네. 역시 뭐 예상대로 신진서 구단이 중국의 셰커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잘 싸워주면서 완벽하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네, 네. 이 경기를 중계하셨었는데 네. 정말 신진서 구단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잖아요. 일단 1국 중반까지는 약간 좀 의외로 셰커 선수가 강력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네. 네. 그 뒤로는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잘 싸우면서 완벽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요. 네. 또 국가대표팀에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진서 선수도 이렇게 오랫동안 결승전이 연기가 되는 이 중간중간에도 계속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계속 이 훈련을 통해서 응시배를 대비하면서 네. 가져왔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 또, 메이저 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국제 대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뭐 우선 지난해 가장 주목받은 선수로서는 변상일 구단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상일 구단이 그 출란배에서 생애 처음으로 이제 국제 기전에서는 우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여자 선수 중에서는 최정 구단이 센코배하고 오청원배를 거푸 우승하면서 바둑 여제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안방에서 열렸던 삼성 화재배에서 네. 우리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거, 그리고 몽 백합배인가요? 중에서 열린 대회에서 선수들이 좀 초반에 많이 탈락을 해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설 전에 그 LG배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이 설 직후에는 농심 신라면배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구단이 홀로 남은 게 조금 힘겨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20년 전에도 우리 이창호 구단이 그렇죠. 상하이 대첩에서 5연승을 기록하면서 우승의 기쁨을 안겼는데요. 이번에도 신유소 구단이 제2의 상하이 대첩을 꼭 성공해서 우리 바둑 팬들한테 우승의 기쁨을 안겨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는 그 농심 신라면배와 함께 농심 백산수배도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최규병 구단하고 유창혁 서법 같은 분들도 출전해갔고요. 네. 또 우리 바둑 팬들한테 우승의 기쁨을 주지 않을까. 지난해 조금 어려운 것도 많고 했는데 올 초에는 좀 더 기쁜 소식들로 바둑 팬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뿌듯함과 네. 아쉬움이 공존했던 2023년인 것 같습니다.
2023년의 네. 결과에서 혹시 저희가 좀 되새겨야 될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키워드는 역시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점을 좀 느낀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것이 시초가 사실 랑컵이었어요. 신진서 구단이 이제 랑컵의 결승전에서 쭈아오 선수를 상대로 이제 객관적 전력 우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원인을 분석을 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던 것이 멘탈적인 부족함을 좀 느꼈다. 그것이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대면일 때는 컴퓨터상에서 대독을 하기 때문에 네. 상대방에게 나의 멘탈적 약점이라든지 그런 호흡이라든지 그런 것이 노출이 전혀 안 되거든요. 단순히 이제 실력만으로만 이제 거의 대결을 펼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강인 신진서 구단이 사실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내용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대면 대국에서 바로 이제 결승전에서 약간 본인이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과정이 생겼고 그것이 또 성장하는 계기가 또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출란배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변상일 구단이 저도 좀 놀랐던 게 뭔가 한 단계 확실히 도약을 했다. 봐도 실력적인 부분 말고 멘탈과 이제 준비 그리고 임한 자세가 너무 훌륭해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상당히 뿌듯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선수들도 대면 대국에서 이 멘탈 관리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제스처나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패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사실 중국 선수들이 좋더라고요. 그런 좀 패를 숨긴다고 해야 될지 멘탈이라든지 그런 중국 선수들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도 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희 코치가 네. 생각하고요. 2024년에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홍민표 감독이 이야기했듯이 신진서 선수에게 좀 부침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의 멘탈적인 어떤 반성을 지금 홍민표 감독도 이야기했지만 또 반대로 신진서 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랑컵에서 실패를 딛고 응시배에서 우승한 부분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개인전에서의 실패를 딛고 단체전에서 팀의 주장으로서 주장 역할을 하면서 우승을 이끌었던 부분 네. 멘탈적인 성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또 2023년을 돌이켜 보면 한국 바둑계로서는 이 세계대 개인전에서 8강 이상에서 활약했던 선수는 신진서, 변상일 이 두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중국에 비해서 층이 엷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신인의 발굴과 또 정상권의 층을 두텁게 하는 게 결국은 한국 바둑계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 정말 좋은 점들을 많이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국내 바둑계에서도 많은 화제거리들이 있었는데요. 역시 화제의 중심은 신진서 구단이겠죠. 네, 당연합니다. 그 응시배 우승으로 저희 바둑 팬들한테 큰 기쁨을 줬고요. 네. 또한 그 신진서 구단을 갖다 주장으로 영입하는 킥세가 16년 만에 바둑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는데요. 그런 결과 때문인지 그 연말에 열렸던 바둑 대상에서 신진서 구단이 그 최우수 기사상과 뭐 연승상, 숙련상, 뭐 인기상까지 다 싹쓸이를 해 갔습니다. 네. 아마 그 신진서 구단의 이런 1인 천하는 요즘 가끔 가다가 덜어 놓치는 대국도 있긴 하지만 네. 신진서 구단의 1인 천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KBO 바둑리그 이야기도 또 해주셨는데 2023년에는 한국 바둑리그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역 감독이신 박정상 구단께서 소개해 주시죠. 일단 2022-23 시즌부터 좀 새로운 규정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좀 새로운 그 변화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일단 대표적인 변화는 역시 그 해외 선수들의 참가. 일본 팀이 생겼고 대만 팀이 생겨서 한국 바둑리그에 참가를 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에이스 결정전의 그 신설. 이게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팀 같은 경우에도 신진서 구단이 에이스 결정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이 저와 홍민표 감독이 2006년에 이뤘던 키스팀의 우승 이후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은 또 신인 선수들이 좀 약진한 한 해이지 않았습니까? 홍 감독님
위원장님 어떤 선수들이 주목을 받았었을까요? 네, 사실 신진서 구단 이후에 이제 차기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그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네. 워낙 그 신진서 구단이 대단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한편으로 걱정하시는 바둑 팬들도 많이 계신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되게 괜찮은 신예 기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생 박지현 선수와 김승진 선수가 작년에 좀 활약을 펼쳤고, 네. 네. 박지현 선수는 이제 신예 대회에서도 이제 2개를 우승하고, 그 신진서 구단도 어쨌든 한 번을 이겨본 그런 전력이 있고요. 꽃가루가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먼지가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백냥이털이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르텍이 지켜줄게요. 1등 알러지약 지르텍. 맥모닝 타임. 간 내려 향이 좋은 드립 커피에 매장에서 바로 톡. 신선한 계란을 넣은 맥머핀까지. 따뜻한 맥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또 김승진 선수도 이제 삼성화재배에서 세계대회 첫 출전을 하고 일본의 시자이아 선수를 꺾고, 더 잘한 것은 이제 중국 랭킹 1위죠. 네. 진원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잘 버텼어요. 이러다 이기는 거 아닌가 하고 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네. 했었는데, 그만큼 좀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2006년, 7년, 8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어린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은 이렇게 큰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지만 장차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갈 세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선수들을 잘 육성하는 것이 또 저의 그 의무가 아닌가. 그래요. 네,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선수들이 참 많은데 네. 또 작년에는 또 작년에 한진 선수도 좀 한진 꼽을 수 선수 있었어요. 꺾었어요. 이 선수는 이 차세대 주자로서 이제 앞서 나가 있고요. 이제요. 네. 이제 유망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네, 그럴 정도로 작년에 상당히 좀 기분 좋았던 것은 네. 중국의 이제 왕칭하오 선수가 아무래도 어린 기사 중에서는 한 발 앞서 나가 있었는데, 글로비스배에서 중국의 왕칭하오 투샤오이 그 원투펀치를 4강 결승에서 다 이기고, 예. 그것이 한우진의 큰 도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군요. 상당히 또 열심히 합니다. 네. 그 목표가 있고 옆에서 보더라도 이게 높이가 있다, 좀 많이 기대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꼽아준 선수들이 네. 또 이렇게 네. 한 발 더 도약을 네. 하려면 굉장히 또 많은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2024년 어떨까요? 2023년처럼 좀 많은 대회가 예정되어 있을까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당장 3월부터요. 네. 출란배 24강전이 시작되고요. 4월에는 랑커배가 또 열립니다. 네. 네. 4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LG 기왕전도 예선에 돌입하고요. 8월에는 삼성화재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수산맥배라든지 또 그 시장에서 열리는 월드바둑 챔피언십도 현재 일정을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그 여자 대회에서 좀 주목을 끌 것 같은데요. 네. 네. 중단됐던 그 공릉산병성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또 여자 바둑 삼국지라고 불리는 황룡사배가 네. 한동안 중단됐었는데 아마 올해는 그 부활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좀 더 많은 우리 바둑 팬들의 가슴을 콩콩거리게 할 대회들이 줄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한국 선수들과 중국 선수들 간의 대결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럴 겁니다. 네, 박정상 구단 분석과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2023년을 분석해 보면 확실히 중국 측이 층은 더 두터웠습니다. 네. 8강 이상에 진출했던 선수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7명이 있었고 중국은 16명이 있었습니다. 정상권에 속해 있는 기사들은 중국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세계대회 결국 최종 우승을 어느 국가가 가져갔냐로만 보면 저는 50대 50의 승부였다라고 2023년을 돌아보고 싶고요. 네. 중국의 이 빙하오 선수가 급부상하면서 LG배와 삼성화재배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2023년에 그 결승전을 치렀던 대회로만 이제 놓고 보면
빙하오 선수가 2대회를 우승했고 또 구자호 선수가 랑커배를 우승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변상희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각각 세계 대회를 하나씩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또 농심배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백중세였다라고 보고요. 2024년은 일단 농심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농심배와 신진서 선수가 과연 이창호 구단의 상하이 대첩을 재현할 수 있느냐. 만약 재현한다면 네. 저희가 두고두고 계속해서 회자되는 뭐 1회 응시배 조은현 구단의 우승이나 네. 서봉수 구단의 뭐 진로배 연승이나 이창호 구단의 상하이 대첩처럼 아마 신진서 구단의 이 농심배 6연승도 몇십 년 뒤에도 회자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이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역사를 또 쓰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까 이 홍민표 구단께서 이 홍민표 차세대 구단께서, 기자들을 육성하는 것이 네. 이제 홍민표 감독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육성을 하실 그렇지. 계획이신지 또 궁금해지네. 육성에 좀 더 힘을 기울여서 그래서 힘을 두텁게 해야 되는 것은 해야지. 아닌지 이제 이런 시각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생각하고 설명해 계실까요? 그동안 이제 어린 선수들을 많이 봐왔었는데요. 네.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그 영재 입단 대회나 그런 것으로 이제 입단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좀 실력이 약한 상태에서 입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딪혀가는 과정에서 네. 당연히 많이 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저하나 본인의 이제 목표 의식을 좀 잃어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네. 낮추는 그런 좀 심리적인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우선 과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선수들에게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목표 의식을 상기시켜주고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만들어주려고 하고 대국 기회를 많이 이제 만들어줘서 최대한 많이 부딪혀서 싸울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린 기사이기 때문에 장점은 일단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점. 네. 그것을 활용해서 AI를 또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틀이 갖춰지기 전에 그런 좀 많은 그런 감각들과 수법들을 흡수해 나가는 과정을 훈련을 시키면서 향후에는 진짜 그 AI를 온전히 거의 흡수해서 많이 구현시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기사들이 이제 우리 선수들 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자신감 정말 넣어주시고 그 고비를 극복할 수 있게 예, 잘 해주셔서 예. 한국 바둑층이 예. 두터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부터는 음. 그 일본의 천재 소녀 기사로 이름이 난 스미레 3단이 한국형 기본 기사로 3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이제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떠나던 시절에서 이제 한국으로 바둑 유학을 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시사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 기자님께서는 이 기자님께서 소식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예, 한마디로 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성적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파였고요. 네. 일본의 어떤 승부 무대를 거기 정착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현대바둑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둑 유학으로 오고 이렇게 승부의 무대를 바꾸는 선수까지 생겼다는 네. 것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드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하나 저는 좀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면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왜냐면 그 스미레 선수가 이 무대를 바꾼 어떤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이유를 얘기하면서요. 한국에는 더 강한 선수가 많고 대국도 더 많다라고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일본 바둑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언제 한국이 그런 입장이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네. 우리도 만약에 대회가 줄고 대국수가 줄면 우리나라의 그 바둑 유망주들이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그런 시대도 바뀌겠죠. 네. 우리는 좀 더 많은 대회를 만들고 좀 더 강한 선수를 길러내서 한국 바둑의 어떤 지금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는 어떤 과제가 지금 남겨졌다. 그것이 스미레 선수가 우리한테 지금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준비를 더 잘해서 더 잘했어요. 많은 대회를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역시 바둑의 대중적인 인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를 더욱 높이려면 바둑TV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정찬 부단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될까요?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말하는 게 당연히 정답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문화 콘텐츠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뭐 지난해를 돌이켜 봐도 드라마 더글로리가 네. 네. 대중에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그 안에 짧게 등장했던 바둑이 이 젊은 층으로부터 꽤나 좀 신선하게 또 관심 있게 다가섰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역시 그런 문화 콘텐츠의 힘이 네.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이 그 사극 드라마가 네. 이제 시작이 돼서 거기 이제 바둑이 나오잖아요. 그런 네, 것도 네. 좀 기대를 걸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풍문으로는 꽤 유명한 감독의 작품으로 바둑 드라마가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편승을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뭐 한국기원이나 대한바둑협회가 잘 준비를 해서 바둑이 인기가 올랐을 때 거기에 이제 팬들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나 쉽게 바둑을 네. 배울 수 있는 장소 이런 거를 제공하면 그래도 꽤 대중에게 바둑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바둑을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맞이한 바둑 기사들의 각오도 새로울 듯한데요. 올해 어떤 올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함께 함께 들어보시죠. 보시죠. 작년에도 이제 제가 기사가 된 다음에 1년 동안 가장 많은 판수를 소화했던 한 해였는데요. 바쁘게 살았다는 게 열심히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뿌듯한 느낌인 것 같고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회들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보다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다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목표는 제가 결승을 굉장히 많이 뒀는데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올해는 어떤 대회건 간에 개인전 우승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SB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이제 올해 또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열심히 즐거운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바둑TV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진서 구단의 이야기. 우리 신진서 사부님 얘기 들어보자. 그러면서 많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많은 선수들도 보고 존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길목마다 좀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어서 내일 돌아보면 만족스럽지는 못한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건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 많아서 그 시합들에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세대 개인전을 제외한 다른 기전에서는 거의 다 이제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대에 이제 많은 걸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렇죠. 싶고요. 그렇겠죠. 신진서 사부님. 또 그거고 바둑적으로도 항상 정신적으로도 좀 많은 성장을 우리 할수 신진서 있었으면 프로 좋겠다고 사부님께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 딱 그러네. 2023년 한 해에도 좀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저도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또 웃을 일이 많은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네, 다음 선수분들의 네, 새해 인사 새해 잘 인사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 연초에 네. 목표하신 것들 네, 올해 네, 잘 잘 이루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새롭게도 네, 또 올해 우리 한국 바둑계에 대한 희망사항과 네.
덕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엄민영 기자님. 예, 사실 새해만 되면 꼭 나오는 말이요. 그 한국 바둑이 올해는 최대 6이다 이런 말이 꼭 하지만 네. 항상 우리 선수들은 그 희망찬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승리했습니다. 올해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올해가 청룡의 해인데요. 예. 우리 선수들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적으로 한국 바둑을 높이 비상시킬 거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 바둑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네, 이어서 홍민표 감독님. 홍민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저희 선수들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또 팬분들에게도 또 많이 다가가려는 이제 의식도 이제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둑 프로 기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세계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많이 준비를 할 것이고요. 선수도 이제 많이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상 박정상 해설위원은 어떻게 해설위원은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에는 우리 한국 선수들, 특히나 좀 어린 선수들이 맹활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모습, 그리고 한우진 선수나 문민종 선수, 김승진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맹활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굉장히 즐거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바둑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신다면 네. 엄민영 기자님께서는 좋은 기사 써주시고, 예. 그리고 홍민표 감독님께서는 국가대표팀 잘 이끌어주시고, 저는 바둑 팬분들께 더 좋은 해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팬분들께서 바둑계를 좀 더 관심과 애정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세 분 오늘 말씀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특집 2024 현재 판단 난- 미래를 보다. 야, 오늘 저는 이창호, 2023년을 되돌아보고 올해를 전망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설과 꿈나무의 대국 그 첫 시간으로 이창호 구단을 모시고 어린이들과 대국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대국 중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네, 돌아오겠습니다.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특집 2024 2024 현재 판단 미래를 보다. 보다. 오늘은 바둑의 전설과 대화. 꿈나무의 대국을 준비했습니다. 해설의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박정상 구단도 이 바둑계의 네, 꿈나무 유망주였던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어린 시절은 있었는데요. 네. 유망주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하, 한살 위로 그러시군요. 이세돌 구단이 있었는데 네. 한 살 아래로는 이 황소 삼총사 아. 원성진 최철한 박예원 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꼭 껴서, 하지만 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치고받고 그 대국을 치열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은 있습니다. 네, 오늘 등장하게 될 바둑 꿈나무 선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창호 구단과 대결을 펼친 유하준 어린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어린이고 어린이인지 어떤 함께 보시죠. 꿈나무로 지금 실력이 얼마만큼 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설특집 특집 2024 형세 판단 미래를 보다. 오늘은 이창호 이창호 국수와 구단과 유아준 어린이의 대결입니다. 바둑계에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 구단이고요. 네, 세계대회에서 17번의 우승을 차지한 정말 전설 중에서도 전설입니다. 이런 이창호 구단과 뭔가, 대결을 하게 되었으니 네. 얼마나 기쁘고 또 부담도 될까요? 네, 유아준 어린이입니다. 하고요. 예, 유하준 어린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2023 바둑대상 바둑 꿈나무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어린이가 수상을 했는데요. 네, 이때 이 시상에 참여했던 이창호 구단의 모습이 오늘은 이 바둑판에서 대결로 펼쳐지니까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러네요. 유하준 어린이 제9회 순천만 국가정원배 전국 학생 바둑대회 아, 맛있어. 아,
엄마 참 이런 거 내가 못할 줄 알아요? 이런 것 좀 나 상민이도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아우 맛있어. 오 역시 배고플 때 먹는 밥맛은 꿀맛이라는 게 정말 사실이네. 진짜 맛있어. 비록 이 두 가지 내가 한 요리긴 해도 우리 엄마가 해주신 것만큼 진짜 성공적이야. 진짜 맛있다. 나 스스로 해먹는 요리도 정말 최고야.